네, 응급상황대처 이제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문제풀이와 함께 책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응급처치 시 요양보호사의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생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제가 체크를 해서 틀렸습니다. 생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응급처치 시 요양보호사의 돕는 방법으로 틀린 거죠?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책 보시면은 생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은 없습니다. 1번 보시면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2번 보시면 대상자를 멀리 옮겨서 응급처치를 한다. 멀리 옮기게 되면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응급처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책 2번 보시면 대상자에게 처치를 하고자 하는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죠? 처치를 하고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4번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던 상비 약품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사용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책 7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용약품, 자, 외용약품이란 옆에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을 말합니다. 다만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의 경우에만 줄 수 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상자가 평소 사용하던 상비약품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틀린 거죠. 5번 응급 상황이 생긴 주변의 오염된 물품은 버리고 깨끗이 청소해 둔다. 응급 상황이 생긴 주변의 오염 물품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책 8번 보실까요?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이 요양보호사의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 3번에 보시면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의료인이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그분의 응급처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따라서 1번 응급처치 시 요양보호사의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입니다. 자, 2번 식사를 하던 중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할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식사를 하다가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까요?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목을 움켜잡고 컥컥거린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쉰소리가 들린다. 자, 어떤 현상일까요? 목에 뭔가 걸려 있다는 그런 증상이죠.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번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입니다. 자, 그럼 이 하임리히법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응급처치의 질식 파트에 보고 자, 관찰을 지나서 다음 장에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돕는 방법을 보기 전에 방금 그 문제와 비슷한 상황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목을 움켜잡고 컥컥거리고 숨을 쉴 때 목에서 쉰소리가 들린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질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을 한번 봅시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질식이 되었을 때요.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의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가 문제였죠. 자, 답은 4번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임리히법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돕는 방법.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을 뱉어내게 한다.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질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좋지 않다는 얘기죠. 요양보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도 이물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질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다가 이물질이 더 목 구멍 안으로 밀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물질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식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자, 의식이 있는 경우는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을 배에 닿도록 놓는다. 볼까요? 배에. 자, 이렇게 그죠? 주먹을 여기 명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 그죠? 안쪽으로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겠죠? 자,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싸서, 자, 여기 감쌌습니다.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 상방향으로 힘차게 올린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각선 위로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시행한다. 자, 이게 하임리히법입니다. 끌어올리듯이 배꼽과 명치 중간에서부터 등 쪽으로 그리고 상부 쪽으로 이렇게 힘차게 밀어 올려야 합니다. 자, 참고로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식사를 하던 중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할 경우에 올바른 대처 방법은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목을 움켜잡고 컥컥거린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쉰 소리가 들린다. 답은 4번,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입니다. 3번, 대상자가 떡이 목에 걸려 갑자기 얼굴색이 파래지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을 경우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2번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대상자가 떡이 목에 걸려 갑자기 얼굴색이 파래지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을 경우 응급처치로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자, 책에 한번 볼까요? 의식이 없어 쓰러졌을 경우에 응급처치죠. 2번에서 볼 때 잠깐 의식이 없는 경우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의식이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처치로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다음 중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자, 이게 정답인데요. 질식과 흡인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경련에 대해서.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이다. 뇌전증,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경련이다라는 겁니다. 자, 뇌전증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옆에? 뇌전증, 간질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낙인이 심하여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뇌전증을 간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돕는 방법에 보면 3번에 보시면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자, 똑바로 누우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옆으로 돌리거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답 1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가 맞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자, 옳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돕는 방법에 보시면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보기에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죠. 단단한 것이 아니죠.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자, 왜냐면 경련이 일어났을 때 사지가 떨립니다. 그리고 발작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머리까지 떨리기도 하는데요. 이 머리가 떨리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2번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 틀렸죠?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되어야 됩니다. 3번 입에 거지 감은 서랍자를 물려준다. 입에 물려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거지를 감은 서랍자를 자, 뭔지 한번 봐야겠죠? 자, 방금 입에 거지를 감은 서랍자를 넣어준다는데 책을 보면 4번에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입에 거지 감은 서랍자를 물려준다가 틀렸죠? 틀렸습니다. 4번 다리를 꽉 붙잡아 경련을 멈추게 한다. 자, 책 5번 보시면 경련은 1분에서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 하지 말라고 했죠? 자, 방금 전에 보기에 다리를 꽉 붙잡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꽉 붙잡아 경련을 멈추게 한다. 이게 틀렸죠? 붙잡지 말고 기다려준다. 5번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줘야 되겠죠? 2번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그렇죠. 자, 따라서 4번 다음 중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입니다. 5번 다음 중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1차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는 5번 신체 주요 부위 화상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확보 확인. 화상이 입었다는 거는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 불이 발생했을 때 그 연소한 것들이 오염 물질들이 목에 기도로 넘어갔는지 그래서 기도가 어떤 상황인지 기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 손상, 흡인 손상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다음 중 화상 입은 대상자의 1차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 기도 확보 확인 한번 책에서 살펴볼까요? 자, 화상 시 1차 관찰 내용입니다. 문제의 1차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기도 확보를 확인한다. 숨을 쉴 수 있는지 없는지,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을 확인한다. 기도 부종으로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119 등을 통하여 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상 시 2차 관찰 내용이 의식과 반응 수준을 평가하고 신체 주요 부위 화상, 얼굴이나 손, 발, 관절, 생식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기도 확보 확인이 화상 시 1차 관찰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화상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화상은 열, 불이나 뜨거운 액체, 햇볕,
화학물질, 전기에 의해 발생하며 어떤 경우이든 피부가 손상된다. 또한 부식성 물질을 삼켰을 때는 식도나 위도 손상될 수 있다. 뜨거운 연기로 인해 기도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식성 물질에는 세제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부식성 물질, 고농도의 강산 및 강염기로 피부 조직에 대한 파괴작용이 강하다. 자,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많은데 일단 한 가지 아는 거. 빙초산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식초의 주 원료인데 아주 강한 이 산성을 띈 게 빙초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뭐 치킨 먹을 때 그 빙초산에 담근 무는 먹지 말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뭐 화상을 일으키기도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화상 시 1차 관찰 내용에서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을 확인한다는데 열 손상이 뭔지 흡입 손상이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손상, 주로 열에 의해 생긴 손상. 원인은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염, 일광 등이다. 흡입 손상, 밀폐된 화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종류는 일산화탄소 중독성 손상, 열 흡입성 손상, 연기 흡입성 손상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다음 중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1차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도 확보 확인, 그죠? 열 손상, 흡입 손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2차 시 기도 부종일 경우에 아니죠. 1차에도 기도 부종으로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119 등으로 119 등을 통하여 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관찰 내용입니다. 6번 다음 2도 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1번 많이 아프고 물집이 생긴다. 자, 이게 2도 화상에 대한 증상의 올바른 설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아프고 물집이 생긴다. 자, 2번 피부가 햇빛에 화상을 입었다. 자, 책 보시면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가 바로 1도 화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볕의 화상은 1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2도 화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죠? 3번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받는다. 표피층만 손상받는다? 자, 그림 보시면 1도 화상, 표재성 화상이고 1도 화상, 표피에만 국한된, 그죠? 표피에만 나타나는 거죠. 1도 화상이.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다. 화상 부위는 빨갛게 변하며 약간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는다. 며칠 내에 피부는 아물고 손상된 껍질은 벗겨진다.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가 바로 1도 화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과 3번은 1도 화상이죠. 피부가 햇볕에 화상을 입고 표피층에만 손상을 받는 것은 1도 화상입니다. 4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는다. 자, 진피의 손상 한번 볼까요? 자, 2도 화상에도 진피까지 손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고 대부분 10살 내에 완전히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피 손상보도 완전히 치유된다고 했죠. 자, 치유가 되면 2도 화상이지만 조금 전에 보기 4번에는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심각한 화상이겠죠? 3도 화상, 가장 심각하고 피부 깊숙이 침범하는 화상이다. 표피와 진피, 그 아래 지방층도 파괴되며 때로는 근육 손상된다. 화상 부위는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며 색깔이 바래진다. 매우 느리게 치유되는데 한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의 가장자리에서만 새살이 돋는다. 3도 화상이 되겠죠. 자, 4번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전히 치유된다. 자, 이건 1도 화상이 되겠죠. 그래서 6번 다음 중 2도 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이 아프고 물집이 생긴다 입니다. 영상이 계속 찍히고 있었네요. 2도 화상 정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4번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자, 책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1번에 돕는 방법에 보면 자,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준다.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하고 똑같죠?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자, 어르신이 식사 도중 뜨거운 국물로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기고 발적과 열감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을 때는 4번에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가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1번, 환부를 흐르는 찬물을 직접 데워준다. 안 된다고 했죠?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는다 했습니다. 2번, 물집은 소독한 후 바늘로 터트려 제거한다. 자, 책에 4번 보시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된다. 물집을 터트리면 감염이 생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옷이 벗겨지지 않을 때는 조심스레 떼어낸다. 2번에 보시면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식히며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살에서 그죠?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 반지, 팔찌,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서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화상 부위에 기름, 된장, 치약 등을 발라준다. 아, 옛날 할머니들이 뭐 된장을 발라줬다고 하는 말도 있긴 했죠.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3번 보시면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주도 수분을 뺏기고 피부 보호막 수분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7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이 식사 도중 뜨거운 국물로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기고 발적과 열감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4번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입니다. 자, 8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